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볼게요. 우리가 칭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분명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두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세 번째, 뭐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능성을 키워주는 그런 방법으로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다른 걸 좀 해볼 거예요. 무엇이냐? 자, 먼저 여러분들 조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조언이라는 건 네이버 어학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본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야. 혹은 내가 도움을 주는 말을 들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겠죠.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봅시다. 다 생각됐나요? 근데 이렇게 도움을 내가 줄 때도 매번 쉽지만 않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뭔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이 영상에서는 김미경 선생님께서 조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조언을 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가끔씩 사람들이 뭐 저를 충고해 주세요라고는 안 하지만 저한테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뭐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참견하는 거, 지적하는 거,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이 모든 행동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되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충고하는데도 기술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한테 막 야단치고 욕하고 뭐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고하다 관계 깨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컷 얘기했는데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충고가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죠? 잘 자리 잡아갖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 되게 그 충고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충고를 할 경우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쳐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다 알거든요, 그런 거. 그 굳이 얘기 안 해도 안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얘기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일 나쁜 경우가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웃는 척 하면서 집에 갔다. 근데 밤새도록 충고가 독이 된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날 별로로 생각하는 거야. 뭐 여기까지 가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충고를 우리는 해주는 건데, 묘하게 충고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충고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이렇게 충고는, 조언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조언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은 처음 이 5번째 시간은 이 조언에 대해서만 조금 보고 넘어가고요. 6번째 시간에서 직접 조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교과서에 보시면 44쪽, 45쪽입니다. 여기 보면 정인이의 고민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인이의 고민. 정인아, 무슨 걱정이 있니?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에이, 얼굴 표정을 보니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은 무슨 고민.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사실은 체육 시간에 귀구르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모둠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뒤구르기를 못한다고? 그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어떻게 그러니?
내가 말해줄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해줄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도와준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의 고민. 정인아, 무슨 걱정이 있니?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에이, 얼굴 표정을 보니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은 무슨 고민. 아무 일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말해봐. 무슨 일인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사실은 체육 시간에 귀구르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모둠끼리 여러 가지 동작을 꾸밀 때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뭐? 내가 뒤구르기를 못한다고? 그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해? 어떻게 그러니? 그럼 내가 말해줄까?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해줄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도와준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러니? 잘 들어봤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민이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네. 뒤구르기 동작이 잘 안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민이의 고민을 듣고 동욱이가 말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동욱이가 말한 해결 방법이었죠. 세 번째, 정인이는 동욱이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네. 정인이의 고민은 동욱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욱이와 정인이의 대화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욱이가 어떻게 했었나요? 네. 정인이의 표정을 보고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정인이는 대답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계속 말하라고 동욱이가 재촉을 해요. 재촉을 하니까 정인이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동욱이가 다시 얘기를 하죠. 정인이 고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공감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정인이 입장에서는 도움도 되지 않는 해결 방법을 강요하고 그러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조언을 잘하는 방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언을 잘하는 방법 역시 김미경 선생님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고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충고가 오고 가도 될 만한 인간관계 무게가 우리 사이에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충고를 할 때는 이 사람과 거의 뭐 몇 년 정도의 관계가 됐어.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충고를 해도 얘는 충분히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충고를 해야 되죠. 근데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충고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 충고를 뭐라고 부를까요? 잘난 척 내지는 지적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만난 지 한 3년, 4년 돼서 꽤 오랫동안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했고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의 무게가 꽤 커. 그럴 때 우리는 충고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충고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박에 쳐내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저도요 누구한테 조언을 이렇게 가끔씩 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인간관계 무게가 꽤 된단 말이에요. 서로 얘기해주고 담을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충고해달라고 그래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뭘, 만난 지 얼마 됐다고. 아, 그리고 내가 무슨 그 충고할 급이 되나요? 아, 무슨 조언이에요.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이 충고를 했을 때는 우리 인간관계 무게가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무거워, 충고가. 가벼운 게 아니고 너무 무거워, 우리 사이에. 그러면 어때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뚝 끊어지겠죠. 뚝 끊어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훈 PD와 나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우리가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훈이한테 충고를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간관계 무게가 아직도 막 사생활에 대해서 다 알고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다 모든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어. 엄마 어떻고 아빠 어떻고. 그 인간관계 무게가 꽤 됐을 때 내가 어떤 충고를 하면 대표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걸 담잖아요. 근데 입사한 지 3개월 된 애 너 있잖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고치면 되겠어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 무게가 감당을 못해요. 내 충고를. 그래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대표님은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여기를 금방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본부장이랑 나랑은 뭐예요? 벌써 15년 가까이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욕도 복으로 알아요. 이제 거의. 응? 야, 너 짝짝을 해도 아유, 뭐 대표님은 사랑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해석이 완전 달라요. 왜냐? 우리의 무게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한테 조언하거나 충고를 적나라하게 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최이사랑 서본부장밖에 없습니다. 최이사 거의 25년 됐어요. 우리의 무게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웬만한 걸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걱정돼서 이 얘기를 하겠지. 다 내가 해석을 달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관계 무게를 꼭 재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조언을 구하는 한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의 무게가 꽤 됩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조언을 몇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 선생님 나한테 조언할 때 무진장 조심하시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미경이가 얼마나 더 이쁠까. 이렇게 너무 이쁘게 조언했어요. 여러분 조언도 독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독한 것도 이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참 항상 많이 배웁니다. 되게 칼 같은 말도 어때요? 나한테 정말 싹둑 이건 너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말도 나중에는 꼭 이렇게 하면 우리 미경이가 얼마나 이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이쁘게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조언할 때도 항상 뒤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 앞도 이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전에 초전 설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무게를 재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을 보셔야 돼요. 이 충고가 들어가도 될 성품인가?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촬영하고 있는 지훈 PD는요. 조언을 많이 구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잖아, 나한테. 그치? 그러면은 우리 지훈 PD는 가만 보면 내가 몇 개월 안 봤지만 성품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자꾸 조언을 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하고 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속으로는 내 얘기해주고 나면 또 삐지나? 아니요. 아니에요? 네, 친구끼리는 어때요? 맞는 말이면 어, 인정을 해요. 안 맞는 말이면? 안 맞는 말이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성품이 평소에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고해 주세요. 조언해 주세요. 잘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남이 충고해 주세요라고 미리 요구하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잘난 척 지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충고를 하고 싶어도요.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자기가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드립다 조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엉뚱한 참변이 돼요. 아니면 지적질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거 봐요. 이게 충고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충고 좀 해주세요라고 언뜻 얘기했는데 내가 충고를 했어. 그가 요구해서 했는데도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왜냐? 걔가 듣기 싫은 충고를 했을 경우. 되게 근데 충고라는 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는 게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쳐야 될 점, 수정해야 될 점, 못마땅한 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뒤에다가 너 잘되라고 한 얘기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요구해서 한 충고도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요구하지도 않은 충고를 했을 때는 얼마나 부작용이 생길까를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생각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충고 안 한다고 뭐 큰일이 나나요? 우리가 충고 안 한다고 뭐 개 인생에 큰일이 안 나요. 개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충고질을 해서 걔 모든 걸 바꿔놓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대했다가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 꼰대라고 엄청 욕먹고 인간관계 다 깨지고 오히려 그나마 연결됐던 끈도 떨어지거든요. 기다리세요. 충고해달라고 얘기할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잘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충고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원래 그런 친구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하지 마. 그럼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너 그거 해서 큰일 나.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직접 해볼 거야. 해보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그러는 순간 오히려 배움이 더 커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가지 말란다고 너 넘어졌다고 그래서 나도 넘어지라는 법은 없어. 나는 내가 해보고 내가 깨달을 거야. 이런 성품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충고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늘 참견한다고 생각해요. 충고를 본능적으로 엄청 성품상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자꾸 충고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 보자는 뜻이에요. 사람 성품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만나서 사람 성품 보면 얘는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앤지, 얘는 조언하면 큰일 나는 앤지, 그리고 또 지금 조언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얘가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잘 가늠하면서 하십시오. 근데 이제 좀 연세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꼴을 못 봐요. 자꾸 참견하고 자꾸 조언하고 자기가 충고 안 해주면 뭐 세상 큰일 날 것 같고, 안 그래요. 충고하다 큰일 나는 일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걱정돼서 내가 다 수정하고 내가 다 무엇인가 만들어 놓아야지 인간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뭐예요? 오고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은요, 오는 거 신경 못 쓰다가 관계가 다 깨집니다. 가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오는 것도 여러분이 잘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충고는 힌트여야 됩니다. 더 길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힌트야. 자, 요거 힌트 사용해봐. 이런 게 충고지. 앉아봐. 혹시 그 사람이 조언을 원했다 할지라도, 조언은 5분 했는데 충고는 2시간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고라는 건 어때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 충고가 작은 힌트가 돼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충고도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물은 건 5분인데 내가 2시간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거 다 틀리고 내가 맞으라고 계속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충고를 쓸 데가 없어요. 왜 쓸 데가 없어요? 걔가 사라졌잖아요. 걔가 없잖아요. 걔 실체를 완전히 없앨 정도로 자기 말을 2시간을 했잖아요. 여러분, 충고가 되려면요, 걔가 가진 100개 중에서 하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충고지, 100개 다 바꾸는 거는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충고한다 그러면서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몇 시간을 애를 붙들고. 여러분, 그래서 충고는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된다. 절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뭐야? 힌트여야 된다. 충고는 부록여야지 본문이 되면 안 됩니다. 걔가 본문이에요. 우리는 짧은 힌트를 주는 걸 충고다. 그래서 내가 충고가 너무 길어진다? 그럼 이거는 내가 본문을 쓰는구나. 얘를 없애려고 얘를 내가 지금 현재 다 전복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얘는 내가 충고를 줘도 어때요?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자신감도 하나도 없고 그럼 내가 다 잘못했다는 거네? 그럼 어때요? 충고에 짓눌려서 얘는 사라져요. 그럼 충고를 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충고가 쓸 데가 없겠죠? 그런 건 충고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힌트여야 된다. 한번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충고와 지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요만큼 차이예요. 요만큼 차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있잖아요.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은 너무너무 높아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요, 충고를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반드시 조언과 충고를 해야 된다면 이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이쪽으로 휙 돌아서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무게, 근데 우리 인간관계 무게를 봐야 된다. 이걸 담을 수 있는 무게인지. 두 번째는 성품을 봐야 된다.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고는 뭐라고요? 힌트여야 된다고요. 네, 김미경 선생님의 동영상 잘 보셨죠? 여기서 보면 조언을 잘하는 방법을 몇 가지 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신뢰가 쌓였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힌트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중에서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은 것 올리기입니다. 이게 다음 활동이랑 다음 시간에 할 활동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꼭이에요. 꼭. 자,
자, 오늘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올린 이런 고민거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조언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